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신새마을운동가. 개사곡이라는 거, 풍자라는 건 원래 좀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풍자가 가능한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뜨끔한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가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계실 국가, 기관에 계신 분,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하하려거나 모욕을 크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풍자 정신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봉산탈춤이니 또 안동의 하회탈, 별산대 놀이리니 이런 것들이 다 탈을 씀으로써 익명으로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그때는 양반이고 승려고 다 까는 겁니다. 예. 그런 풍자 정신이 있었고 그런 적당한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왕조가 또 유지되고 그랬었던 거니까요. 이런 거에 너무 발끈하지 마십시오. 유로파님, 소작사님, 붉은 녹대님, 늑대님, 꼬부기 아빠님, 안 바쁜 벌꿀님, 훈녀 아줌마님, 검은별님 모두 고맙습니다. 조합원 가수의 새마을운동 노래 작사도 굿. 예, 3절이 압권이라고요. 일배의 힘으로 만들자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노래 부르면 이미지 훼손당합니다. 좀 뭡니까? 그래요. 저는 이런 명랑한 노래, 웃기고 자빠진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제법 진지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풍자가요 부르면 제 이미지만 실추된다는 거. 하지만 좋은 방송을 위해서 나름 살신성인하는 거라는 거를 이 충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아니라고요. 초록봄동님께서 그렇죠. 토요일 논산 박범신 와초문학제에서 반가웠다고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기분이라고요. 노래도 좋았고 날씨도 죽여줬고 유쾌한 분위기도 좋았고요. 박범신님과 친분이 있다는 병희님의 미친 인맥에 깜짝 놀랐고요. 네. 그 박범신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게 미친 인맥 아니겠습니까? 네. 월요일은요, 스포츠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고 오셨는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영표 선수가 조금 전에 은퇴 경기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새벽? 예. 이었었죠? 그 예. 그러니까 MLS라고 얘기하죠. 메이저리그 사카. 미국의 이 프로축구를 얘기합니다. 있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밴쿠버, 이 캐나다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메이저리그에도 밴쿠버가 있어요. 이 밴쿠버 연고지를 하는 팀이. 네. 그러니까 이 북미를 터서 가는 거죠. 네네. 이쪽은 이 밴쿠버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를 이영표 선수의 은퇴 경기라고 일찌감치 공표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세리머니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티켓에 이영표 선수의 얼굴을 새겨서 넣고요. 또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 활동했던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좀 보여주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는 은퇴 경기 할 때의 일반적인 세리머니였는데, 네네. 이 경기 도중에 좀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됐죠. 네. 이 콜로라도하고 경기했었는데요. 이 카밀라 산베조 선수가 네. 이 선제골을 넣었었거든요. 네. 이 선제골 난 다음에 그 골을 넣은 공을 이용표 선수에게 들고 가가지고 네. 무릎을 꿇고서 네. 이용표 선수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뛰어준 네네. 고참 선수가 떠나가는 모습을 기리면서 네. 최대한의 그 존경을 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 참 보면은 예를 예. 들면 우리나라로 따진 말이죠. 우리나라에 구단 하나가 있는데 예. 외국 선수, 노장 선수가 여기저기 그 저니맨처럼 떠돌기도 했었을 테고 예. 영역을 맛본 선수 하나가 와갖고 팀에 기여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 외국 선수를 위해서 이런 극진한 예우를 했다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뜻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네. 외국인 선수가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떠나면서 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네. 이 한국 생활에 정이 들었던 선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구단이나 이 선수들이 네. 떠나가는 외국인 선수에게 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세리머니나 고맙다는 또 우정의 표시를 한 것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그 이용표 선수가 그만큼 성실하게 네. 생활을 잘 해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유연한 허리 놀림으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2002년도 월드컵 주역 중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그런 예. 선수. 그 후에 바로 히딩크 감독이 불러갖고 아인트호벤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해서 터키도 갔었고 말이죠. 예. 토트넘에도 갔었었죠. 영국, 예, 맞아요. 토트넘도 같이 갔었고. 갔었었고. 근데 이영표 선수를 이영표 선수와 같은 세대의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개념 없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영표 선수는 좀 지켜볼 만합니다. 아, 예. 어떤 면에서냐면은 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국 축구가 특히 이제 국가대표팀과 관련돼 가지고 감독의 진퇴 문제라든지 네. 또 특정 선수의 어떤 그 개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 이용표 선수가 핵심을 짚는 아, 예.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남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네. 이용표 선수가 가끔 가다가 전곡을 찔러서 멘트를 날렸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이 사생활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이렇게 걸은 길을 봤을 때 저는 한국 축구의 이제 지도자로 네. 그 커갈 만한 자질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용표 선수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구단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금 축구 행정이라든가 예. 코치 이런 것들을 좀 연수하겠다는 그런. 저는 이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 외에 우리도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기 직전에 네, 네. 뭐 박찬호 선수처럼 네. 국내에 와가지고 좀 멋진 모습 보여주고 네. 은퇴를 해라. 네. 한국 축구의 지도자로 성장을 해라. 이제 예. 이런 게 대부분의 요구이고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거 요구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예. 선수로서는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게 터져 있으니까 네. 박지성 정도면은 해외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아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의 축구팀의 코치로 들어가고 거기서 감독에 한번 도전해봐라. 아하. 왜 이 지도자를 꼭 한국으로 우리가 불러들이려고 생각을 하느냐. 네. 박지성 선수는 유럽에 이제 인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네. 또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아마 이 히딩크 감독의 도움을 받으면 지도자 수업을 받을 만한 팀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거기서 첫 발을 내디디고 거기서 지도자로 한번 성공을 해봐라. 이게 길게 보면 우리 한국 축구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차범근, 허정무 선수들이 1970년대 길을 뚫은 이후로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역시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해외에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고 지금 뭐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만 선수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코치진으로서 네, 내공을 닦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아주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런 흐뭇하고 좀 가슴 아픈 그런 뭉클한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역시 이 계절에는 야구겠죠. 그죠? 야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도 경기가 있습니다. 네. 6시입니다. 잠실에서. 네. 두산과 삼성과 두산입니다. 네. 지금 2승 1패, 어떤 팀한테는 1패 2승, 1승 2패지만, 그렇죠? 두산으로서는 적지에 가서 2승을, 특히 2차전은 정말 대단한 혈투였는데, 하고서는 어저께는 좀 지쳤었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진이 안 맞았었는지, 3대2로 패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대통령이 깜짝 시구도 있었고 말이죠. 3차전까지를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경기가 두산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워요. 왜 아깝냐 하면은 어제 경기를 이겼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과 삼성의 팀 컨디션이랑 이 팀 밸런스를 봤을 때 이게 길게 가면 6차전 이상으로 가면 삼성은 더 살아나겠죠. 그렇죠. 많이 쉬고 올라와가지고 1차전에서 헤맸고 2차전 조금
나왔고 3차전에서는 이제 가능성 보여줬고 네. 근데 두산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2연승을 올렸고 잠실에서 어저께부터 3연전인데 네. 3연전에서 끝내지 못하고 6차전, 7차전으로 가서 대구로 다시 내려간다고 한다면 두산은 거의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저께 이겼어야지 되는데 어제도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3대2였었는데 이 4회에 유격수 손시현 선수의 실책으로 안 줘도 될 점수를 한 점을 줬고요. 네. 그 7회에 홍상삼 선수의 발음이 좀 어려워요. 홍상삼 선수. 홍상삼 선수의 폭투가 나왔죠. 예. 근데 결승점을 또 혼납했잖아요. 결승 복투였습니까? 예. 그렇게 수비가 좋고 네. 수비로 올라온 두산이었는데 어제 수비 실수로 2점을 내주면서 3대2 한 점차로 졌죠. 네. 그러면서 또 출혈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제이 선수였었죠. 네.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홈플레이트를 밟자마자 실려 나갔었잖아요. 아이고, 예. 이게 주전 이루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가뜩이나 선수들도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더 어렵게 됐죠. 그렇군요. 더군다나 한번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 오승환 선수가 건재했습니다. 어제도 1이닝을 삼진을 2개를 곁들이면서 완벽하게 막았고요. 예. 실은 그저께가 아니고 2차전에서도 50개를 던지고 단 하나의 안타, 그것이 홈런이긴 했습니다만 예. 정말 대단한 투구였잖아요. 예. 엄청난 투구였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 와가지고 승리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햄스트링 당한 선수가 오재원 선수였었죠. 네. 오재원 선수였었고, 오승환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줬죠. 네. 기대만큼 해줬는데, 근데 좀 무리는 사실은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의 마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53개의 공을 던졌고요. 네. 또 어제도 52개를 던졌는데 무리를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마 어제도 이 선수들 중간 게이트로 올라온 선수들을 보면 네. 차우찬이나 안지만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올라왔는데 1차전, 2차전 때 올라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이 의미한 바가 유중일 감독도 네. 우리 이제 절벽 끝에 물렸는데 이것저것 가릴 게 없다. 다 내보내겠다는 뜻이고 네.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경기 끝나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무리 없다. 중간 네. 게이트로 나갈 때는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던질 수 있다라고 밝혔기 네. 때문에 지금 2승 1패인데 삼성이 어제 1승으로 잡은 분위기를 계속 갖고 흐름을 네.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총력이라는 의미가 선발, 개투, 오승환 좀 마무리 50몇 개 던졌다 이런 거 가리면서 가릴 형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에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산이 그런 미친 선수들이 나왔다. 예, 시리즈를 그랬죠. 거듭하면서. 예. 역시 오승환으로부터 홈런을 뺏은 선수도 자기가 홈런은 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홈런을 친 다음에도 홈런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오승환이 대단한 선수인가를 보여줬고 또한 두산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강판시키고서는 다음 투수한테 석점이나 뽑았으니까요. 예. 그랬죠. 근데 어제 좀 결정적인 미스가 좀 있었었죠. 어제는요? 예. 두산의 코치진들이 좀 흥분을 했죠. 맞아요. 예. 기본적인 야구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코칭 스태프가 두 번 이상 올라가서 네네. 이 투수에게 투수와 얘기를 나누게 되면 무조건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유희관 선수 아마 이게 뭐야 속으로 이런 생각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아까웠던 거는 두산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산은 선발만 보게 되면 삼성하고 그래도 견뎌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두산의 최고 약점이 지금 불펜진이잖아요. 네. 그나마 불펜에서 좀 믿을 만한 선수이고 믿고 내보냈던 선수가 발음하기가 어려운 홍상삼 선수였었는데 어제도 폭투로 한 점을 내줬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폭투가 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때 넥센하고 할 때도 한 이닝에 폭투 3개 기록했고 최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도 엘자우 경기에서 폭투가 있었었고 저는 이때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또 결정적으로 이 폭투 내주면서 결승점 내주는 거 보고서 이 홍상삼 선수 공은 좋습니다. 네. 한 150km 직구에다가 이 직구천을 보다가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이 포크볼 이게 네. 이제 장점인데 멘탈에 좀 문제가 확실히 있다. 큰 경기에
믿고 내보내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 또 결승점 이 폭투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후의 경기에도 어쩌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홍상산 선수 이 개인적으로도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자신의 공 믿어라. 아. 믿고 던져라. 그리고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새가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가슴이요. 예. 그 홍상산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공 자체가 아니라 네. 마음이고 배짱이다. 그게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예전에 보면은 배짱하면은 최동원. 예? 아, 그렇죠. 예. 홈런 맞은 공을 또 던졌죠. 또 던졌죠. 똑같은 코스 또 한번 쳐봐라. 네, 또 한번 쳐봐라. 이거였었죠. 예. 예. 그런 개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데 이제 홍상삼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실투하고 폭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실투는 뭐 공 적게는 하나 아니면은 공 뭐 3개, 4개 정도로 빠져가지고 코스에서 빗나간 건데 네. 폭투는 완전히 이 투수가 멘탈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때. 네. 그런데 이 투수 같은 경우에 좀 힘든 게 예를 들어가지고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화에서 뭐 6이닝, 7이닝 무안타로 잘 막아냈는데 네. 야수들의 그 수비진 실수로 점수를 내주고 패던 투수가 됐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수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죠. 그러나 그걸 표시는 못 내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제 이 홍상삼 선수도 결승전 폭투 내주는 상황이 네. 이 박한희 선수한테 그 야수 실책으로 네. 1루 진루를 허용을 했고 네. 1루에서 허용했고 그다음에 2루로 갔고 2루에서 도루로 3루까지 갔고 네. 3루에 있을 때 이 폭투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홍상선 선수가 이 투수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었어요. 과정이 참 안 좋았고. 예. 근데 이게 머릿속에 제가 보기엔 계속 있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점수를 안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XX 뭐 내가 잘못 던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실책에다가 도루를 3루까지 보내고 이것 때문에 당한 건데 이거를 좋은 투수들은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여유, 네, 그런 것이 좀 그립한데 한편 심판의 오심도 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저기 그 리플레이를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에도 그 이루수 손시원 선수의 그 실수에 이어서 2루 송구했을 경우에 네. 그 공을 포구해가지고 네. 놓쳤다가 발을 다시 디뎠는데 네. 발이 이승엽 선수의 슬라이딩보다는 빨리 들어왔다는 느낌 받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는 있으나 심판은 또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 상황에서는 뭐 0.1초, 0.001초의 상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즉 뭐 0.001초나 스트라이크 존에서의 뭐 0.1cm의 차이 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별하기도 힘들거니와 네. 이런 걸 따져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심은 뭐 한 경기에서도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심이 결과적으로는 두산에게 피해를 줬으나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거는 두산의 그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지금 이렇게 해서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잠실 3연전에서 두산이 확실하게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대구까지 가서는 힘들어질 거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원석 선수 빠졌죠. 네. 그리고 어제 또 오재원 선수 빠졌죠. 네. 그리고 홍상삼 선수 네. 제가 보기엔 트라우마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또 삼성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살아날 겁니다. 그렇군요. 타선이 무지막지하게 폭발할 날이 언젠가 한번 올 겁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두산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승엽 선수도 한 칼이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어제는 좀 느낌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1차전 때는 뭐 이승엽 선수건 뭐 최영욱 선수건 다 헤맸고요. 네. 2차전에서는 중심 타선이 조금 해줬고 어제는 이제 그 이승엽 선수도 이 2루타 그렇죠. 드디어 네. 나왔고 그리고 박한희 선수도 때려냈고 네.
좀, 이게 컨택 능력이 무게중심을, 공을 이제 무게중심에 갖다 대고 맞춰가고 있다. 네. 다만 산발로 터지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거 보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마 뭐 오늘 경기나 아니면 뭐 5차전 정도에서부터는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받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두산의 뚝심 내지는 정신력인가 아니면, 삼성의 평소 실력 회복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잠실 3연전의 1차전이 끝났고요. 예. 네, 시리즈 7전 4승제에서는 3차전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주셨고, 뭐, 음악 한번 들은 다음에 오늘 또, 오늘 이슈로 들고 나오신 거, 이야기를 나눈 걸로 할까요? 예. 예. 어제 소녀님께서 삐뚤어지신다고 자꾸 그래갖고, 저는 마음이 약해갖고 삐뚤어진다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약해집니다. 가을방학의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죠. 예, 계속 신청곡 까였다고 다른 프로에서 그랬는데, 예. 저는 패자부활전을 좋아합니다. 가을방학의 음악 듣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참 기분 좋아요. 가을에 방학이 있다고 한다면. 가을 방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스포츠계에서는 가을 시즌,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 같은 경우는 가을 방학이 생긴 거겠지만요. 이런 건 생각만 해도. 그리고 스토브 리그로 갑니다만 오늘 우리 최동호 씨께서는 항상 일요일에 미리 그 다음날 방송할 것을 이렇게 테마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그 주제는 외신보도 인용의 문제를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라고 하면은 뭐 외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 시카고 트리뷴지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 얘기했다. 또 뉴욕 타임즈는 뭐 추신수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라고 쓰는 우리나라 스포츠 언론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저도 스포츠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스포츠 저널리즘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도 이렇게 현역 기자였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이 스포츠 언론의 스포츠 저널리즘이 있기는 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고는 싶은데 오늘은 그 외신 보도할 때의 그 인용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나왔냐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추신수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자유계약 선수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추신수 선수에 관심 갖고서 스포츠 언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엄청나게 헛갈리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시카고 트리뷴지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추신수 선수에 관심이 있다. 뉴욕 포스트는 또 뉴욕 양키스가 관심이 있다. 또 뭐 미국의 야구 칼럼니스트인 뭐 존 감바도로가 또 얘기했는데 애리조나도 추신수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 이름만 나온 게 1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기사는 2-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블리처 리포트라는 미국의 스포츠 웹진이 있어요. 웹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이트냐 하면은 이 블로거들은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그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기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기사를 생산해내는 데가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는 조금 전문적인 분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사이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쓴 글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고 굉장히 오피니언 글 쓰는 이들의 주관적인 분석을 담은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들을 그냥 인용해가지고 받아 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마당 이런 데 나온 그런 글을 가지고 기사거리로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뭐 ESPN이나 뭐 MBC, CBS가 한국의 네이버에 있는 무슨 블로거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네. 우리의 그 유수한 언론들이 그렇게 이 국내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네. 그런 유수한 언론들이 이 블리처 리포트를 인용해가지고 했던 기사를 보게 된다면 아마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스포츠 저널리즘의 일종의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 사대주의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예.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뉴욕 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카고 트리뷴지나 이 지역의 그 언론들 네. 이 자기 연고팀을 분석하면서 추신수 선수를 데리고 와라. 네. 또는 데리고 오려 움직인다. 이런 기사를 인용했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구단 관계자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쓴 글이 아니라 예. 기자 개개인의 분석이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애리조나가 1번 타자가 이렇게 약하고 외야에 이런 구멍이 있으니 지금 FA로 나온 후보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추신수가 가장 적합하다. 추신수를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었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대구 매일신문 이런 데서 대구매일신문이 삼성에 관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지역신문은 조금 좀 더 예. 주장을 담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력 보강을 위해서는 예. 다른 팀이 누굴 데려와야 된다. 예. 라고 거기 기자가 쓴 걸 가지고 이걸 인용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정확한 근거는 예를 들면 네. 최소한 선수 데리고 오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네. 구단 관계자 중에서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자신이 듣거나 그렇죠. 다른 데서 들어가지고 그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했을 경우에는 믿을 만한 소스가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역신문에서 우리 팀 이러니까 추신수가 필요하다 데리고 와라라든지 아니면은 구단 안에서도 얘기가 나올 때 네. 우리 FA를 좀 보강을 해야 된다. 후보들이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 리스트 중에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회의 때 이름이 잠깐 한번 나온 거 가지고 네. 어느 구단이 예를 들면 그 추신수 영입에 나섰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한 한 번이라도 이름이 언급됐을 경우에 무조건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로 보는데 네. 하나는 기자 개개인의 자질, 실력 문제. 실력 문제. 두 번째는 그 기자가 속해 있는 언론사의 실력 문제.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포츠 기자의 문제점 중에 하나 전문적이지가 않죠. 네. 왜 전문적이지 않냐 하면은 종합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기자를 따로 뽑지 않고 네. 기자를 뽑고 난 다음에 로테이션 돌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스포츠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한 뭐 3, 4년 있다가 정치부로 가야지. 뭐 청와대 출입 기자가 꿈이야. 예를 들면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처음부터 끝과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스쳐 지나간 얘기 듣고 그냥 일단 쓰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남들을 나오면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그 팩트가 어긋나거나 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아닌 소스에 근거한 기사가 스크린이 되잖아요. 네. 스크린이 되는데 이 위에 그 부장 이상의 데스크에서도 이거를 걸러낼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잘못된 기사라든지 일단 쓰고 보자라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 어느 누구누구다라고 꼭 봐야지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예, 그 스포츠 매니아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보면은 대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신문들 네. 중에 이런 기사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인터넷 언론 매체는 전문 기자를 키우지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스포츠만 너가 담당해가지고 잘해라. 네. 이건 메이저에서는 스포츠 중에서도 너는 야구 전문 기자가 되라고 해가지고 야구 큰 대회가 있거나 네. 그러면 다 출장 보내주고 기자 개개인의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네. 이런 기회가 되면서 야구를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식견이 쌓이게 되는데 영세한 데에서는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스포츠를 다 커버를 해야지 되고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다른 뭐 통신사 기사를 베끼게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와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이죠. 그렇겠군요. 사실은 뭐 그런 군소 매체, 인터넷 매체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커다란 그런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에서 스포츠 기자를 그런 식으로 물론 기자의 경험을 쌓게 해준다고 해갖고 여러 부서를 돌게 하면서 수습 기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음악계도 음악 전문 기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음악이야말로 그 예술 분야야말로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스포츠만큼이나 예.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반 낼 때마다 예? 심지어는 1년에도 2번씩 기자가 바뀌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경우, 예. 그러니까 손병희 씨 입장에서 네. 앨범을 냈어요. 네. 내가지고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와. 네. 근데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만 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물을 때. 네. 왜 그런 질문밖에 안 나가냐 하면은 기자 본인이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있다가 또 바뀌잖아요. 또. 네. 이런 경우죠. 말 통할 때쯤 되면 바뀌어갖고 말이지.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보도자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거 예. 그냥 베끼어 쓰는 기자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류라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그게 문제점인데, 근데 네. 손병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보도자료를 냈다, 네. 받았어도 되는데,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일 경우에는 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쓰게 되면 앵무새가 돼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런 거군요. 역시 그러면 취재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전문 기자를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는 내야 되고 예. 그리고 뭔가 좀 튀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이 믿지 못할 소식통들을 인용해가지고 무조건 쓰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언론 중에서도 뭐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그 사대주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겪었던 얘기. 네. 2002년에 네.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언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월드컵의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네. 또 한국 대표팀의 성적을 예측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이 한국 대표팀을 얼마큼이나 취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한 이틀이나 3일 주변인들 취재하고 선수들 연습하는 거 찍고 와가지고 돌아가서 한국이 16강 가능하다 못하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사가 미국의 뭐 CNN이나 MBC에 한번 한국 대표팀 뭐 갈만하다 못 갈만하다 이 얘기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그대로 전부 다 받아쓰기 경쟁을 하죠. 미국의 CNN은 어제 한국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답답해요. 왜? 아니 걔네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대표팀 취재한 애들하고 대표팀은 한 3, 4년 넘게 쫓아간 나하고 네. 누가 더 잘 아냐.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쓴 기사를 더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CNN이나 MBC가 쓴 기사에 매달리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MBC다, CNN이다, ESPN이다. 이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예. 자꾸 그 대표팀의 희망, 국민에게 희망을 던져준다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미국 언론의 권위를 빌어서 자꾸 심어주는 거죠. 약소국으로 살아왔던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비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네.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있잖아요. 네. 브라질 월드컵을 전망하러 브라질에 갔다. 네. 브라질에 갔는데, 근데 브라질에서는 뭐 저나 뭐 CNN 기자나 똑같이 이제 외신 입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제가 CNN 기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쪽은 우리보다 인원이나 예산이 더 풍족하기 때문에 제가 택시 타고 다닐 때 그쪽은 렌트카를 하고 다니고 네. 가이드 붙이고 통역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정확한 소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네. CNN이 한국에 취재해가지고 잠깐 보고서 취재한 기사보다는 한국의 축구 전문 기자들이 더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외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쪽에 권위를 빌려서 자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작업들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스포츠 기자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지. 일단은 프로의식이 문제겠군요. 그죠? 자기들이 프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취재할 텐데. 예. 근데 프로의식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 전문 기자면은 네. 그런 고민도 하고 프로의식 갖고 있을 텐데 전문 기자가 아니고 한번 스치고 지나간 기자의 경우에는 그냥 뭐 공감은 하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 시리즈의 결산과 중간 결산과 전망 그리고 외신 보도 인용의
그런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빼먹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먼저 강조를 한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래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스포츠 쪽에서는 그래도 잘 훈련이 되고, 네. 회사에도 뒷받침해가지고 스포츠 전문 기자를 키운 기자들이 조중동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인원이 좀 여유가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쭉 키워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식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가능하면 자기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국, 어느 기자다 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좀 봐주기를, 네. 기억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낚이지도 않고 좋은 기자는 좋게 계속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엉터리 기자는 외면해서 시장에서 저절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자정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십몇 년 전에 조용필 선생이 타고 가던 그런 승용차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함께 동승했었던 분이 바로 조선일보의 기자였다라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만큼 그런 힘,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참 아프고도 따끔한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 시리즈 결산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되겠죠. 첫 번째 뉴스는.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도 있었죠. 제가 그 방송을 한번 듣고서는 반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섭외에 성공해서 이 귀한 시간을 매주마다 갖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죠.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에요. 예. 성동구 옥수동 누에보님. 아, 이거는 라틴어인데 누에보. 예, 새로운 이런 누에보. 이거 누에바, 누에보 뭐 이런 것들이 누에보는 불어인가요? 아로누보 할 때. 예, 누에바는 스페인어. 누에바 깐시오는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란 뜻이고 남미의 노래 운동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메일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두타산 대방골 호랑? 두타산 대방골 호랑님께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합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녀님 안 삐뚤어 주셨어요? 가을방학의 노래 저도 좋아합니다. 그 외 많은 신청곡들이 왔는데요. 보자. 한 7분 동안에 노래 두 곡을 할 수가 있나요? 에버그린, 천밀밀 영화 제목인지 노래 제목인지는 몰라도 하나 부탁해요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 억지로 때울 필요 없이요. 에버그린 듣고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이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박강수 씨와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이죠.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